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현산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을 공무집행 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20일에 준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서둘러 수사에 착수한 건데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기존에 구속된 사건이 구속기간 6개월을 채우고 예. 다가오는 6월 26일, 7일이면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처럼 이제 김 전 장관이 석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금 이 특검에서 즉각적인 어떤 수사를 개시해서 전격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27일 날 그 검찰이 그 김 전 장관을 구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심에서 구속 기간이 정확하게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채우면은 결국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그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특검 준비 기간, 특검도 아직까지 특검 보도 아직까지 임명을 못하고 수사 진영도 제대로 끊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인 어떤 수사를 통해서 석방을 방지할 필요성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아마 어제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그 해석이 됩니다. 예. 네, 일단 김 전 장관 측은 이제 특검 준비 기간에 기소를 한 부분, 이 부분이 불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설득력이 있는 건가요? 일단 특검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고 예. 수사는 그 이전에라도 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란 특검법 제10조 1항 단서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만약에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네.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명시적으로 분명히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그런 해당 규정에 따라서라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이러한 조치가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란 특검은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도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알려졌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강제 수사 가능성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경찰보다는 네. 내란 특검에서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한마디로 인신과 관련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지금 만약에 그 어떻게 뭐 출석을 예. 거부한다고 해서 그 체포영장이나 한다 하더라도 경찰은 10일, 검찰은 또 20일 그리고 길어봤자 또 그 이후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6개월인데 아직까지 내란 특검이 되지도 않은 상태다 보니까 예. 어떻게 보면 수사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시간이 상당히 예.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로서는 비록 세 번 어떻게 보면 출석 거부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어떤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는 만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이에 대해서 지금 그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법한 어떤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집행을 거부를 해야 되는데 예. 지난번에 했던 관할 위반이라든가 예.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 자체가 잘못되다 보니까 그것은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왜 그 어떤 소환에 응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논란 어떻게 보면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수사의 적법성, 구속의 적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특검으로서는 상당 부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경찰과 특검 강제 수사 시점 고심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 밝혀야 될 의혹 11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지 이거 궁금하고요. 또 국민의힘까지 수사 대상이 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지금까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이미 기소한 부분도 있고 수사가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와 그 선관위에 진입한 과정에 대해서 네. 수사가 꽤 많이 진행된 부분도 있고 실제 기소도 이루어지기도 했죠. 그런 반면에 사실상 외환 혐의,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 그 외환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오물풍선의 원점에다가 사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NLL 북방 한계선 쪽에 포사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북한을
자극을 해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유도하는 그러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일체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진 바도 없고요. 보도된 바도 없죠. 거기에 대한 수사도 이번 내란 특검법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이번 특검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능성과 실질적인 결과를 드러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것이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에 따른다면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내용에 대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 하여금 국회가 아닌 당사에 머물게 했는지 그리고 당사에 머물게 함으로 인해서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무슨 어떠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번 비상계엄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내지 예. 동조 행위가 밝혀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50대 남성이 버스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내버스를 훔쳐 몰고 달아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좀 황당한 일인 것 예. 같은데요. 지난 5월 마지막 날 5월 31일 오후 2시쯤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 예. 같은데요. 시내버스 50대 그 남성이 지금 그림에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차가 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이제 타고 지금 그림에 보이고 예.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차를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를 무시하고 달아났고 결국 지금 보이는 것처럼 그 중앙선도 침범하고 과속을 하는 등 굉장히 난폭 운전을 네. 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그 초등학교나 근처에 간다고 하면 요즘 뭐 시속 30km 이 정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속을 하는 등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바로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앞뒤에 그 경찰차로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려라는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리는 것을 거부해서 결국 경찰이 강제로 물리력을 행사를 해서 예. 체포를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50대 남성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밝혀진 게 있나요? 일단 지금까지는 충동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도 아마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몰이나 네.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 살펴봐야 될 것이고 지금 이 행위 자체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일단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버스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든가 난폭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버스를 무단으로 절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절도죄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찰 차량의 그런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그것 자체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치상죄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엄중한 처벌과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